안녕하세요. 저는 켈리 체이고요. 파리에서 도시락 파는 여자 웨이싱킹의 저자입니다. 제가 1년 전에 파리에서 도시락을 팔기 시작했습니다. 슈퍼에서 도시락을 팔기 시작하다가 지금은 그 회사가 굉장히 승승장구 잘 하는 바람에 저기 전문 경영인과 저희 직원들에게 회사 운영을 맡기고요. 남편의 꿈인 세계여행을 잘 하면서도 저는 제가 하고 싶은 것을 제대로 세계 최고로 잘 해내고 싶은 그런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없으면서 그 회사를 잘 운영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새로운 회사도 인수도 하고 시작도 했고요. 지금 한국에서는 유축도 하고 있고 교육 회사도 하고 있습니다. 저 없이, 저 이씨 그 안에서 온라인상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요. 너무너무 재밌게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그 모든 결과에는 원인이 있는데요. 그 원인은 생각이에요. 처음에는 대부분의 많은 창업자들이 나 없으면 회사가 안 들어갈 거라고 생각하고 평생 그 일만 하다가 죽을 수 있는데, 남편이 회사를 내고 나서 보니까 자기는 세계여행을 가고 싶고 그걸 정년퇴직하고 가면 힘이 없는 거예요. 무동력 그 세일링 요트는요, 힘이 있어야 돼요. 이게 밧줄을 잡아 당기고 다소 올렸다 내렸다를 전부 다 손으로 하기 때문에 힘이 있어야지 가능한데, 지금 가야 된다고 해서, 그러면 처음에는 회사 때문에 안 될 거다 생각했다가, 그러면 어떻게 하면 나 없이 회사가 운영이 되지? 그래서 공부를 많이 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직원들이 나 없이 더 행복하고 또 나는 또 남편이 원하는 꿈을 위해서 보조를 할 수 있을까 하고 공부도 많이 하고, 그래서 그걸 조금씩 연구하면서 직원들하고 함께 운영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것 같아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특히 똑똑하시고 능력 있으신 분들이 직원한테 위임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이유가 나만큼 해내지 못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어떤 서류 작업을 하는데 본인이 하면 2시간이 걸리는데 직원한테 위임하려고 하니까 2시간 반이 걸리는 거죠. 에이, 내가 해버리고 마라. 그래서 매번 내가 하다 보면 절대 나도 성장 못하고 직원도 성장을 못합니다. 사실 사장이라는 사람이 서류 작업 하려고 사장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진짜 이런 것을 계속 2시간, 처음엔 2시간 반 걸리지만 그 다음번엔 2시간 10분 걸리고 조금씩 분명히 줄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간을 정말 재미있게, 이걸 왜 이렇게 쉬운 걸 못하나 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재미있게 직원들을 트레이닝 하는 것을, 위임하는 것을 계속 지속적으로 해야지 됩니다. 저는 회사에서 제가 딱 5년만 근무를 했거든요. 저하고 남편하고 이제 동업자니까 동업자서 반반씩 해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현장 마케팅을 하고 또 이제 가맹점주를 모집하고 그 사람들을 트레이닝하고, 그리고 새로운 메뉴 개발하고, 이거를 직원들이 담당들이 다 있어요. 담당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진짜 제가 하는 거 중에 현장 마케팅, B2C 마케팅이 가장 중요한데, B2C 이제 마케팅 직원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처음에 이제 마케팅 직원이 들어오면 이제 책임자가 생긴 거죠.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하다못해 아주 쉬운 거, 진짜 아주 쉬운 거, 예를 들어서 티켓을 만들었어요. 회사 브랜드가 잘 보이는 도시락에 붙여야 될 티켓을 만들었는데 빨간색, 노란색, 밤색으로 이렇게 예쁘게 만든 다음에 이 친구가 물어봐요, 저한테. 켈리, 제가 마케팅 담당이었으니까. 그러면 이제 최종 결정은 이제 제가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넌 빨간색이 좋아, 노란색이 좋아, 밤색이 좋아? 라고 물어보면 이제 대답을 안 하는 시기가 있어야 돼요. 처음에는 왜 내가 빨간색을 계속 지향했는지에 대해서 말해주지만 어느 시점 되면 이제 네가 결정해. 네가 결정해. 그거를 처음에는 이제 제가 결정을 하면서도 나는 왜 이 빨간색이 좋은지를 계속 얘기해 주다가, 그게 내 철학이 담겨 있는 거고 우리 회사에 비전이 담겨 있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점점점 대답을 안 해주기 시작하는 거죠. 그럼 네가 생각을 해고 네가 한번 대답해봐. 너 같으면 뭘로 할 것 같아? 그러면 밤색이요. 왜 그런데? 밤색이 더 도시락이 맛있어 보이고 더 강해 보이고 고급스러워 보이라고 얘기했다. 그럼 그렇게 가면 돼. 우리 회사에 원래 비전이 있거든요. 우리 회사에 비전이 있는데 그 비전에서 맞춰서 네가 결정을 하면 그렇게 가면 돼. 그래서 이제
이제 그 어느 정도 6개월이고 1년이고 우리가 조율 시간이 하거든요. 그리고 한 사람한테 맡기는 게 아니라 그렇게 마케팅은 마케팅 또는 그러니까 우리 이제 새로운 CEO도 똑같이 해요. 저처럼. 새로운 CEO가 마케팅에 권한을 침범하면 안 되는 거죠. 왜 이거를 본인들이 하면 부서에서 하면 되는데 CEO가 하나요? CEO는 CEO 일이 따로 있으니까 또는 뭐 각자 부서에 따로 있으니까 그 부서의 사람들이 알아서 하게 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생각하는 거는 한 80만 직원이 내가 했을 때 100을 하는데 내 직원이 했을 때 80만 해도 엄청 잘하는 거라고 기립박수를 쳐줘야 돼요. 80%만 해도. 그러니까 80%만 나 없이 내 회사가 돌아간다고 하면 저는 그런 회사를 수십 개를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저희 회사가 그렇게 해서 계열사가 한 30개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했어도 내가 했으면 100이었는데 한 개밖에 못 하잖아요. 나 없이 할 수 있으니까 30개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배신을 하고 나가는 직원이 있으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회사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다 사장 책임이에요. 다 제 책임이에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내가 배신만한 친구를 그 친구는 배신을 한 게 아니라 자기 길을 그냥 간 거거든요. 이 사람은 우리 회사를 평생 회사라고 생각하지 않고 누가 봐도 이 사람은 안에 피가 끓었을 거예요. 내 회사를 내고 싶다. 내 회사를 내고 싶은 사람은 이게 피가 끓어서 딴 거 못해요. 남의 직원이 되기가 어렵거든요. 아니면 내 회사처럼 운영하게 그 사람을 한테 잘 떼어준다거나 이득금을 나눠준다거나 내 것처럼 생각이 들게 해줘야 돼요. 안 그러면 이 사람들이 꼭 뭐 돈을 많이 벌려고가 아니라 내 거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그러니까 사람을 알아보려고 노력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 사람이 정말 우리 직업을 평생 직업이라고 생각하고 로열티가 있는가, 충성심 또는 뭐 회사의 충성심이라기보단 내가 지금 하는 자기 일에 정말 이렇게 행복하고 이게 꾸준하게 오래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구분을 해서 그런 사람들한테 트레이닝 하죠. 그러니까 처음에 저는 직원을 뽑을 때 굉장히 중요한 것이 이 사람이 우리 회사 들어왔을 때 5년 정도는 정말 내 일이라고 생각하고 자기 직종이라고 생각하고 이걸 열심히 할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닌 사람인지를 저는 가장 중요하게 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5년은 정말 열심히 해줄 것 같아. 그런 사람을 뽑아서 그 사람한테 5년만 생각하고 계속 하고, 그리고 거의 모든 저희 직원은 석세서가 있어요. 석세서. 그러니까 그 석세서를 한국말로 뭐라고 하냐면 후임자. 맞아요. 제가 후임자가 있습니다. 전 지금 우리 CEO도 후임자가 있고요. 다 각자 자기 직종마다 후임자를 꼭 선별을 해서 그 후임자를 트레이닝을 시키게 해요. 근데 이제 대부분은 후임자가 있으면 어떤 사람들은 무서워해요. 아니 내가 내일 내 직업 뺏기는 거 아니야? 하고 후임자를 안 들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정말 만약에 후임자가 없는 사람은 평생 그 일밖에 할 수가 없어져요. 그러니까 후임자도 예를 들어서 2명 정도, 2명이나 3명, 우리 CEO 같은 중요한 사람은 꼭 후임자를 뽑아야 된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회사가 지금 6,000명이 우리 회사에 지금 그러니까 그 월급을 받고 있고 우리 회사 덕분에 같이 지금 하고 있는데, 만약에 CEO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떡하냐? 네가 아플 수 있고 너도 코로나 걸릴 수도 있고 우리 교통사고 날 수도 있고, 그런데 아파도 나와야 되는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고, 만약에 그런 리스크가 너무 큰 위험 부담이 있으면 우리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CEO한테도 꼭 숙세서를 그 후임자를 만들어서 어떤 사람은 정말 똑똑한 사람은 한 1년, 2년 가리키면 정말 내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3, 4년, 어떤 사람은 4, 5년 걸릴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자기가 머리에 염두에 두고 우리한테 보고를 해야 돼요. 내 후임자는 이 사람이다라고 말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냥 좋은 거는 그거 같아요. CEO가 이제 휴가를 갔어요. 그러면 우리나라 CEO들은 후임자 없는 사람들은 다 자기가 휴가를 못 가요. CEO가 전화 안 받을 수 없잖아요. 큰일이 있을 때. 근데
후임자가 있으면 내가 휴가 갔을 때 위생 모든 음식회사는 가장 중요한 게 위생이거든요. 혹시 사람이 이걸 먹고 아팠다거나 무슨 결정할 일이 있을 때는 이 사람한테, 후임한테, 모든 마케팅이나 또는 안 살림은, 바깥 살림은 이 사람한테 전화하게 하고, 안 살림은 이 사람에게 전화하게 해서 CEO가 편안하게 3주씩, 한 달씩도 휴가를 갈 수 있어야 돼요. 전 직원이 저희는 이렇게 하기 때문에, 한 사람한테 이렇게 올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게 시스템으로 돌아가게 해야지, 누구 한 사람이, 그게 이제 저희 회사 이름이 켈리델리거든요. 켈리가 없어도 운영이 돼야지, 켈리가 있어서 운영이 되고 없어지면 운영이 안 되면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처음부터 지금 뽑을 때부터 계속 유임을 했었기 때문에 우리 회사는 아주 튼튼하게 한 명의 스타가 만든 회사가 아니라 전 직원이 스타인 회사예요. 저희 회사는 갤럭시 같은 거죠. 네, 저희는 이제 프로세스가 뭐냐면 여러 명이 가장 먼저 보는 게 이제 비전. 이 사람이 정말 이 일을 하고 싶어 하고 이 일을 하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처럼 정말 이 일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인지를 보고요. 그 사람의 댐댐이가 우리 회사에 어울리는 사람인지, 비전, 그러니까 가치가 맞아야 돼요. 가치가 안 맞는 사람을 뽑지 않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면서 그냥 면접을 볼 때에도 한 사람, 두 사람이 보는 게 아니라 최소한 네 사람에서 6사람 이상이 보면서 이거를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비즈니스 스킬은 당연해요. 이 사람이 만약에 내가 PD를 뽑는다면 PD를 잘 할 수 있는 사람인가도 스킬은 보지만, 더 중요한 게 스킬도 중요하지만 이게 중요한 게 우리 회사에 맞는 핵심 가치가 진짜 본인의 가치랑 우리 회사랑 맞는지, 우리 회사 비전이랑 이 사람이 맞는지, 그리고 정말 우리가 찾고 있는 인재인지, 우리는 이제 긍정적인 사람을 찾고요. 가족처럼 일하고 싶어 하는, 정말, 그러니까 모자라는 동료를 보듬어 줄 수 있는 그런 가족처럼 보듬어 줄 수 있는 직원인지, 겸손한지, 항상, 큐리오지트, 그러니까 혁신적인지, 항상 질문하고 혁신적인지, 그리고 그 일을 최고로 잘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인지, 10개 정도의 그 비전이 있거든요. 우리 회사 핵심 가치가 있는데 그 핵심 가치랑 맞는 사람인지를 뽑는데요. 얘기하다 보면 핵심 가치가 맞는지 안 맞는지 여러 방향으로 질문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리고 6, 7명이 이렇게 면접을 봤는데 이 사람은 우리가 다 대조해 본다는 걸 몰라요. 처음에 왔을 때는 이 사람이 이제 우리 회사의 정보도 많이 조금 덜 알 수도 있고, 그러니까 저는 직원을 면접 본다고 생각하지 않고 이게 선을 본다고 생각해요. 물론 1시간은 예를 들어서 면접을 보면 40분은 이 사람이 원하는 것을 우리가 원하는 것을 물어보고 20분은 꼭 이 사람이 원하는 것을 저희한테 물어보게 질문을 하게 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충분히 이 일이 어떤 일인지 완벽하게 알고 오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상사가 누구인지 상사랑한테 직접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내가 할 일이 뭐고, 네가 지금 내 도움이 필요한 게 뭔지, 그리고 동료, 부하 직원까지 전부 다 면접을 보면 이 사람이 이제 이 사람들 이 일도 나한테 맞는 일이구나, 내가 좋아하는 일이고 누구랑 일하는구나, 어떤 환경에서 일하는구나, 전부 다 알고 와요. 그러면서 이제 서로 이제 선을 보면서 이제 면접이 다 끝난 다음에 6, 7명이 모여서 이제 어떤 점이 좋았고, 어떤 점은 내가 이거 물어봤었는데 너는 뭐라고 대답했어? 너는 뭐라고 대답했어? 이런 걸 다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저희는 이제 초밥 매장이 현장에 있는데 현장 중심은 굉장히 제가 좋아해요. 그래서 이제 초밥 현장에 가봤는지 안 가봤는지, 그리고 안 가봤다 그러면 이제 다른 나라로 많이 이동 와서 면접을 보거든요. 제가 CEO로 면접을 볼 때는 CEO는 이태리 살았는데 영국으로 면접을 보러 왔기 때문에 영국에 있는 매장은 안 가봤을 확률이 있으니까 시간을 줘요. 가서 이제 매장 보고 싶으면 봐라. 아니면 뭐 점심을 먹을 수도 있고 시간을 주면
진짜 근데 그 시간 안에 매장을 안 가본 사람이 있고 이제 그 시간 안에 매장을 가보는데 매장을 가가지고 이제 내가 CEO인처럼 이게 거드름 딱 피우고 말이야 이런 사람들이 있고 아니면 아주 겸손하게 정말 겸손하게 그 사람들한테 너는 어떤 일을 하냐 나 여기 회사 면접 보러 왔는데 나 이런 일을 하고 싶은데 너희는 어때라고 질문을 어떻게 하는지 또 현장에 다 전화해 봅니다. 그 주변에 있는 매장에. 그래서 그 CEO가 어떻게 정말 행동을 했는지 정말 이 사람이 핵심 가치가 우리랑 맞는지 저희는 진짜 거의 저기 그 6천 명이 정말 전 세계 사람이 다 모여 있기 때문에 네가 맞다 내가 맞다 이런 식으로 경영하는 사람은 안 맞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진짜 멀티 컬처이기 때문에 다 문화가 달라가지고 맞다 안 맞다가 나라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오픈마인드해야 되고 막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다 보고 뽑기 때문에 그래도 물론 실패하는 경우는 있어요. 그렇지만 조금 그 실패를 줄이려고 노력하는 거죠. 사실은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뽑아놓는데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이거 뽑기까지가 굉장히 돈이 많이 들고 왜냐하면 시간이 돈이니까요. 우리 직원들 6, 7명이 직원들을 면접을 봤으니 얼마나 많은 시간을 소비했습니까? 그랬는데도 뽑아놨는데 이제 한 3개월 정도 일을 했는데 보니까 서로 안 맞아. 그러면 서로한테 굉장히 손실이 엄청나게 커요. 정말 저희는 거의 헤드헌터로 직원을 뽑기 때문에 헤드헌터가 이제 저희 회사 안에도 헤드헌터가 여러 명 있지만 또 밖에 외주 헤드헌터랑 협동해 가지고 함께 하기 때문에 그 헤드헌터 비용도 엄청 많이 드는데 3개월을 일했는데 3개월 동안 트레이닝 하는 거거든요. 그랬는데 이 사람이 안 맞아서 나가버리면 어마어마하잖아요. 다르잖아요. 그리고 진짜 우리나라에서 가끔 보면 대기업에서 시험 볼 때요. 면접 볼 때 보면은 진짜 대기업에 사람들이 쫙 그 심사관들이 앉아 있고 그다음에 직원들이 한 명이나 또는 여러 명이 그러니까 면접 보러 온 사람들이 앉아 있는데 저희는 그러면은 이제 면접 보는 사람도 되게 안 좋은 게 뭐냐면 제가 이 1시간에 사람들 많이 앞에서 내가 내 탤런트를 다 말해주는지 못하는 사람 너무 많아요. 실제로는 정말 일도 잘하고 정말 괜찮은 사람인데 그러니까 그게 없는 거죠. 습기도 없을 수도 있고 실제로 습기 없는 사람들이 일 잘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거든요. 1대1은 그래도 그 사람들한테도 말할 기회를 주고 따뜻하게 해주기 때문에 잘 깊은 곳에 있는 걸 말할 수 있게 굉장히 잘 해주죠. 그래서 또 왜냐면 만약에 우리가 10명의 심사위원이 있어요. 그러면 10시간이잖아요. 이 10시간의 시간을 한 명씩. 그러면 우리는 10시간인데 직원 한 명은 1시간밖에 안 되잖아요, 면접을. 그러니까 우리는 거꾸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10명이 다른 데서 면접을 보는 거야. 따로따로. 그럼 이 사람이 10번을 면접을 보니까 이 사람도 10번을 자기가 처음에 첫 번째는 좀 실수했어도 두 번째, 세 번째는 좀 잘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모을 수 있어서 조금 더 효율적인 것 같아요. 그리고 왜 우리가 진짜 저희 독일 같은 경우는 독일 CEO를 뽑을 때에는 정말 거의 2년 넘게 기다렸는데 저는 그래서 대략 봐서 한 90% 우리랑 맞으면 뽑으면 되지라고 생각하는 경우 대부분이거든요. 근데 그 10% 안 맞는 사람들이 나중에 회사 분위기 엄청나게 바꿔놓을 수가 있어요. 사실은 우리는 진짜 스킬도 우리가 생각하기에 좋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사람 댐댐이라든지 우리가 보는 우리 핵심 가치에 맞는 사람인지를 확실하게 보고 뽑아놔서 그 사람들을 그냥 놀게 하면 정말 열심히 서로 힘을 합쳐서 일을 잘 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이 핵심 가치가 안 맞는 사람이야. 예를 들어서 정말 겸손하지 않는 사람이 한 명이 들어오면 진짜 회사 물을 정말 다 흐려놔요. 그렇기 때문에 맞는 사람이 나타날 때까지 기다리는 게 좋고요. 또 우리 직원들한테 물어봐요. 적당한 사람 그냥 뽑을래? 아니면 우리한테 딱 맞는 사람 뽑을래? 그럼 우리 직원들이 기다려주는 거죠. 왜냐하면 서로 독일로 가서 일을 해주면서 독일 지사장님이 진짜 뽑을 때까지 다른 직원들이 독일로 진짜 6개월씩, 1년씩 출장 다녀오면서 기다려줬거든요. 우리 회사는 좀 특별한 문화가 있는 회사야 라는 자부심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 같아요. 그런 가치관은 진짜 CEO가 저희가 이제 상업자가 저하고 우리 남편이 정말 똑같은 것을 10,000번을 번복해서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뭐 한 번, 두 번, 세 번, 10번, 100번 말했는데도 안 듣잖아요. 안 되잖아요. 그러면 대부분 포기하고 안 돼 이렇게 생각하는데, 화를 내지 않고도 계속 반복해서 리마인드 해주고 다시 한번 직원 뽑을 때 다시 한번 상기하고. 그러니까 요즘에는 저희 회사에서 이제 직원 뽑을 때는 이제 저희가 이제 면접을 되도록이면 안 보는데, 아주 CEO 정말 특긴 나중에 CEO 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은 이제 저희가 면접을 보는데요. 그 사람들 볼 때 어떻게 봤는지 알고 봤더니, 저한테 제가 이제 면접을 보러 왔는데, 이 사람은 우리 직원들을 전부 다 인터넷으로만 본 거예요. 실제로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캔슬 안 돼. 다시 실제로 만나보고. 왜냐하면 지금 내가 컴퓨터 앞에서 내 집에서 편안하게 앉아가지고 내가 면접하는 거랑, 또 그거 이동해가지고 좀 불편하잖아요. 남의 집에 와가지고 남의 사무실에 와서 이렇게 면접을 보는 거랑 사람이 확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집에서 회사에서 자기 집에서 할 때는 정말 괜찮은데, 회사에서 면접을 보다 보니까 뭐 잃어버리고 가고, 뭐 진짜 가방도 오다가 잃어버리고, 밥 먹으러 갔는데 볼펜도 놓고 오고 지갑도 놓고, 막 이 정신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진짜 이런 사람은 CEO나 뭐 이렇게 너무 중요한 보직에는 조금 힘들죠. 빠뜨리고 다니는 사람들 이런 것도 있고, 집에서는 멀쩡하게 잘 했는데 회사에서 미팅하다 보니까 막 어떤 사람 우는 사람도 있고, 막 이렇게 진짜 좋지 않은, 그러니까 내 환경에서 벗어나는 것을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럼 우리 회사랑 좀 안 맞다. 우리 회사는 정말 세계적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같이 여러 나라에서 지금 12개국의 나라가 있는데, 그런데 돌아다니면서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런 걸 좀 잘 보죠. 100번을 말할 수 있는 게 아니라 10,000번을 말할 수 있어야 돼요. 10,000번. 10,000번을 그러니까 바쁘더라도 정말 원칙, 정말 중요한 거 몇 가지. 그게 이제 CEO가, 파운더, 그러니까 창립자가 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CEO가 경영은 할 수 있지만, 저 회사의 비전 있잖아요. 회사의 비전은 역시 안 그래도 창업자의 비전을 따라와야 돼요. 전략은 다 CEO 전략으로 가지만, 회사에 진짜 가고자 하는 비전은 제가 할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거를 계속 반복해서 말을 해주고, 계속 리마인드 시켜주고, 그렇게 계속 하고, 또 CEO도 또 다른 직원들이랑 그렇게 하는지 확인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서 만들어가는 거죠, 회사를. 그러니까 일단은 실패를 크게 실패를 해보니까, 전부 다 이게 사람이구나, 사람이 하는 일이구나, 이런 거를 그리고 사람 마음이구나. 저는 그래서 CEO의, 그러니까 우리 경영자의, 기업가의 그 일은 정말 사람의 마음을 잘 연결시키는 일을 하는 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잘 떨어져 있는데, 마음과 마음의 고리를 연결시켜주는 일을 하는데, 제가 이제 한국말로 쉽게 홀린다는 단어를 사용하기도 하거든요. 리더십을 발휘한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사람의 마음을 기분 좋게 홀려놓고 연결시켜 놓고, 그게 뭐 이렇게 순식간에 홀린다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정말 연결을 시켜 놓고, 그게 오래 지속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이제 우리의 일이기 때문에, 그 일은 굉장히 남한테 시킬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엄마가 아기를 기르는데, 아기를 남한테 맡길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주는 거를 예를 들어서 우리 엄마나 할머니나 또는 요리사한테 맡길 수는 있고, 학교 공부는 정말 그 선생님한테 맡길 수 있죠. 그리고 자기 스스로 공부할 수 있고. 근데 진짜 엄마가 해야 되는 일은 또 따로 있어요. 진짜 엄마밖에 못하는 일은 뭐냐면, 정말 아기가 그 자식이 보는 것을, 같은 것을 봐주고, 그리고 그거를 관심사를 알아주고, 그 다음에 그 스킨십 안아주고, 그 사람의 말을 정말 들어주고, 이런 것은 남한테 위임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 식으로 회사도 남한테 위임할 수 있는 게 있고 위임할 수 없는 게 있어요. 근데 거의 대부분이 위임을 가능하지만, 그러니까 그래도 리마인더는 계속, 왜냐하면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들은 매일매일 새로운 일이 생기거든요. 그렇지만 우리 창립자는 매일매일 생기는 과정에서도 우선순위가 뭔지, 중요한 것이 뭔지를 잘 파악하고 있고 그 안으로 이렇게 좀 몰아가야 되는 거죠. 예, 그거는 진짜 그 현장에서 배우고 또 제가 정말 저랑 비슷한 백그라운드를 가진 사람 책 한 1000권 정도를 보면서 정말 크게 성공하고 오래 성공하는 사람들, 길게 성공하는 사람, 그냥 좋게 성공하는 게 아니라 정말 위대하게 성공하는 사람들의 차이점을 제가 계속 공부를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제 몸에 이게 공부하게 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제가 이제 파리에서 도시락하는 여자애도 제가 사업을 하려면 사업가가 봐야 될 책 한 100권 정도를 제가 리스트를 해놨어요. 한 분야의 책을 100권을 정말 제대로 잘 읽으면 그 분야에 학위를 딴 것 같다. 그 분야의 박사가 되는 거죠. 제가 요식업을 하려고 했으니까 요식업 관련한, 요식업에서 하던 사람의 리더십 관련한 이런 책들을 되게 많이 봤는데요. 사람마다 되게 많이 좀 다르죠. 내가 다른 롤모델이. 만약에 우리 팀장님처럼 지금 이렇게 인터넷 관련해 가지고 정말 성공을 하고 싶다면 그쪽에 가는 롤모델, 이쪽에 지금 잘하고 있는 롤모델,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파악하고 공부를 좀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어떤 분야에 진짜 여러분이 지금 처한 상황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누구한테 어떤 책을 읽어라 라고 추천해 주기는 그렇고요. 그러니까 요식업을 하려면, 사업가가 되려면 이라는 책을 내가 100권 선별을 했었고요. 그리고 제 책 웰싱킹, 그리고 제 책 웰싱킹을 좀 봐주세요. 그러면 파리에서 도시락 파는 여자도 마찬가지지만 저도 엄마이니까 어떻게 아이 교육을 했는지도 나오거든요. 그 책에서. 요번에 웰싱킹에서도, 이 책에서도 어떻게 엄마가 정말, 그리고 여자가, 왜냐하면 사실 남자 롤모델 멘토들은 보면 0에서 시작해서 올라가면 되는데 우리는 진짜 바지가랑이 잡고 있는 아이들, 남편들 진짜 마이너스 한 100쯤에서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남자 롤모델 멘토님들을 따라하는 것도 좋지만 여자 롤모델 그런 사람들이 없어서 그럼 아이는 어떡하냐고. 그래서 가끔 어떤 여자분들은 남자분들을 따라하다가 아이를 그냥 집에 방치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도 나중에는 이제 후회하게 되죠. 죽기 전에는 그런 분들은 다 후회해요. 맞아요. 제가 파리에서 도시락 파는 여자가 제가 얼마나 찌질했는지에 대해서 정말 부끄러운, 정말 기본도 안 된 미스테이크, 리더십 미스테이크를 막 했던 걸 다 책을 쓰고 방송에서 막 얘기하고 그랬더니 제 친한 친구가 켈리야, 넌 도대체 왜 그런 얘기를 이제 와서 하냐고. 공장에 다녔다는 얘기는 또 왜 하고. 그냥 가만히만 있어도 너무 멋있는데 너는 그러냐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제가 책을 쓸 때 정말 나 잘났다고 나를 위해서 책을 쓸 것인지 정말 옛날에 나 같은 찌질했던 정말 나 같은 사람한테 도움이 되기 위해서 책을 쓸 것인지를 정말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진짜 그래서 제가 나를 위해서 책을 쓰지 않고 나처럼 옛날 켈리처럼 힘들었던 사람들이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해 주기 위해서 책을 썼기 때문에 저는 치부를 다 말해드리고 싶었고요. 그래서 제가 책값도 100% 기부를 했어요. 저는 단 1원 한 푼도, 우리 지금 파리에서 도시락 파는 여자가 지금 베스트셀러가 됐고 스터디셀러가 됐어요. 요즘 더 잘 팔려요. 그런데도 제가 진짜 1원 한 푼도 제가 안 받고 오히려 돈을 쓰죠. 그걸 하려고 제가 그 독서 모임 같은 데든지 뭐 강연 같은 거 가는데 제가 제 돈 놓고 비행기 타고 가고 그렇게 해서 제가 하거든요. 그래서 요번에 싱킹 책도 그렇게 해서 제가 정말 한 푼도 안 받고 정말 누구를 위해서 쓸 것인지 고민을 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